반갑습니다. 연암국어 친구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많고 유익한 영상입니다. 자, 시주고등학교 작년 2019년도에 실시했던 문학시험지입니다. 자, 실제 우리 선배님들이 시험을 쳤던 시험지가 연암국어학원에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에 중간고사나 혹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실제 시험지를 선생님과 같이 복사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총 11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항이 17문항이고요. 주관식 문항이 7문항입니다. 자, 이 시험지를 준 우리 선배님은 100점입니다. 자, 실제 시험지거든요. 자, 이 실제 시험지를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지고등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연암국어와 함께 2학년 문학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시주고등학교의 출제 경향은요, 일단 기본적인 안의 범위에 굉장히 충실한 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백석의 흰 바람벽에 있어는요, 자, 2단원의 1에 들어가 있는 실제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시주고등학교의 이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한 3, 4년 전서부터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문태준의 평상에 있는 국수집, 황인숙의 모진소리다 외부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또한 우리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문제 다 1번은 가다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고요. 자, 2번도 기억만 알아서, 즉 내부 지문만 공부를 해서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기억과 니은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행히 서술형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교과서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맞힐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서술형 2번 문제가 또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기문의 남한산성입니다. 자, 3단원의 첫 번째에 있는 실제 교과서 내부 지문입니다. 우리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이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교과서 내부 지문 안에 있는 모든 지문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술상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글 전체적인 줄거리를 뛰어넘어서, 자, 이 작품이 어떤 유형에 속하고 또 이 작품이라는 기본 개념이 어떤 거이면서 소설이란 어떤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해서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본문도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넓게 어떤 장르적인 특징이라든지 전개라든지 혹은 서술상의 특징 등등까지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4페이지고요. 자, 4페이지는 남한산성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5페이지부터 많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6번 문제는 교과서 내용 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맞힐 수가 있는 문제고요. 서술형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서술형 4번 문제가 조건이 3개예요. 자, 3개라 보니 굉장히 배점이 높은 6점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6번은 3.4점이야. 그런데 서술형 4번은 6점이야. 다시 말하면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죠? 서술형 4번 같은 문제를 놓치면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이 서술형 4번은 창조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1번 읍내로 가는 흥보의 옷차림을 장황하게 묘사한 이유를 서술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 본문 내용 열심히 공부하면 왜 흥보의 옷차림이 이러한지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공부를 미리 하고 들어갑니다. 자, 2번 조건 1과 관련된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서술해라.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더라? 작품을 공부할 때는 그렇죠. 이 작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뭐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장르적 특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장르적 특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서술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지문을 공부할 때는 우리 학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판소리의 특징은 어떠하며 또 현대시의 서정시의 특징은 어떠하며 혹은 향가의 특징은 어떠하며 등등의 장르적인 특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서술형 4번 문제 3번 조건은 쉬운 편이죠. 그냥 다로 끝나는 문장을 서술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서술형 4번 문제의 관건은 무엇이다? 자, 1번과 2번인데 첫 번째 문제는 작품 내용의 충실, 두 번째 조건은 장르적인 특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김소월의 적동세라는 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설화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한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1단원의 두 번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시는요, 외부 지문입니다. 박목을의 만수라비의 충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이런 작품들은 수업 중에 다 배울 수 있는 작품들이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 9번 한번 볼까요? 9번 박목을의 이별가라는 외부 지문이 또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식 중에서 최고 배점이 4.4점입니다. 자, 그 문제 어디에 있다? 8번에 있다 이겁니다. 자, 아까 우리 가시는 공부를 했어요. 자, 가시는 공부를 하면서 이거 어떤 전통적인 한을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자, 김소월의 젖동새가 나왔다 이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가에 나타난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윤선도의 시조 한번 봐요. 1번. 우리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뭐다? 외부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외부 지문 많이 강조했는 거인지 알겠어? 1번.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어. 산을 바라봤대.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요거 서리법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워하는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것보단 크지 않다. 산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아니해도 나는 못내 산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거 윤선도 만응이라는 시 실제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덕원고등학교 자료가 덕원고등학교 우리 문제집이 비상한 교과서야. 시지고등학교는 아니야. 해냄이야. 자, 그런데 해냄에는 이 윤선도의 작품이 없지만 오성고등학교나 아니면 대림고등학교나 덕원고등학교가 사용하는 비상문학 교과서에는 이게 본문에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수업 중에 다른 학교 거의 본문을 공부하면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요 윤선도의 만응 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 파트가 또 항상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다시 계속할게요. 산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아니해도 나는 너무 좋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산이 좋다, 님이 좋다, 산이 좋다라는 시였습니다. 자, 2번 정철. 자, 우리 딱지 않도록 많이 들었던 사람이야. 2번 오늘도 날이 다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자, 어디를 가자? 호미 메고 가는 거니까 아마 밭으로 가자 이런 뜻이겠죠? 내 논 다 메면 나 네 논도 좀 메워줄게. 상부상조한다 이 말이다. 상부상조. 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뽕 부업이겠다. 그죠? 뽕을 따다가 누에를 먹여보자꾸나. 자, 정철의 시 훈민가의 일부예요. 열심히 살자, 일하자 라는 거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윤선도의 시나 정철의 시와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자, 3번입니다. 멀산대군의 시조고요. 사실 여남 친구들 많이 들었던 거야. 대표적인 뭐라고 그랬죠? 강호 한정가라고 그래서 강호 한정가 강가호수에서 즉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를 다룬 작품. 자, 3번 추강의 밤이 되니까 물결이 차구나. 낚시를 들이치니 물고기가 아니 무는구나. 왜냐? 내가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거든. 무심한 달빛만 싣고서. 자, 고전시에서 나오는 무심은 선생님이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욕심이 없는 달빛을 싣고서 빈 배를 저으면서 온다.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자, 월산대군의 시조의 주제는 자연친화, 욕심 없는 삶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정서의 정과 정이에요. 자, 이 또한 여러분들 이미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내가 님을 그리 잡아 오니 나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것을 외부 지문을 수업 중에 공부를 안 했다면 이거 읽을 수 있겠어?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요 님이라는 것은 정서가 사랑했던 고려의 의종인 왕입니다. 왕. 내가 우리 임금님을 그리워해서 오니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산 접동새와 이 접동새나 감정 똑같죠? 감정이입입니다. 아니시며 라고 돼 있어. 앞에 생략된 말이 많거든요. 나에 대한 모함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잔월효성 천지신명은 나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에 가에 관한 정서 뭐가 나와 있지? 내가 님을 뭐가 그리워해서 라고 돼 있어. 그런데 젖동새라는 시를 스님이 안 하고 넘어갔지만 젖동새는 자 어디 있을까 나와 있네요. 누이가 새엄마의 샘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도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누이가 죽어서 젖동새가 됐는데 그래도 누이는 동생을 잊지 못하고 죽어서까지도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근처에서 운다라는 거야. 자, 어차피 요 시는 여러분 우리 시지고 친구들은 아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작품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정답은 4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5번 시는요. 정약용의 고시 8번이고 자, 요것은 탐관오리의 횡포에 관한 거였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에 관한 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자, 선생님이 한번 지워볼게요. 한번 봐봐요. 자, 선생님과 한 이런 설명이 없다면 바로 풀 수 있었을까? 4.4점인데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좀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고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외부 지문도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9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중요성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있었고요. 8페이지입니다. 자, 영영정 상사동기. 이 상사동기라는 작품이 나왔다. 그죠? 상사동기 외부 지문이긴 하거든요. 다른 제목으로 영영전이라고 하긴 합니다. 자, 이게 왜 나왔을까? 바로 실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운영전 때문입니다. 굉장히 소재 면에서 좀 비슷한 작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소설은 좀 재밌고 선생님과 수업 중에 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4번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외부 지문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의 배점은 다 어떻다? 4.4점이다. 즉 최고 배점이다. 이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또 나왔죠? 외부 지문 벌써 시조가 5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과 수업 중에 보기는 보겠지만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수업 중에 평상시 공부 혹은 모의고사 풀이라든지 간쓸게 등등 자, 사설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할 때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배점은 낮아요. 배점은 낮는데 12번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이랬어. 우리는 여기서 서술자의 판단이라는 말, 이거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기초 이론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번 나는 의식의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 혹은 사파 형식을 사용했다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의 장르적인 성격이나 또 문학의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3번 전기적인 요소 이런 단어들 자, 모르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조금 포괄적으로 공부해 놓는 게 좋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5번과 16번 문제거든요. 자, 어렵진 않지만 16번에 외부 지문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 많이 했었던 공무도화가입니다. 자, 선생님과는 어떤 걸 할 때 배웠냐면 이별의 한을 계승하는 작품 해서 굉장히 앞부분에 고대 가요라고 할 때 공부를 했었을 거고 이 작품에서는 우리 이 시험지에서는 외부 지문입니다. 자, 외부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문제가 가의 기억은 내부 지문 해낸 문학 교과서에 있어. 근데 니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어. 다행히 정답은 내부 지문이랑 관련되는 거지만 나머지 것들도 니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면 어렵다는 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11페이지예요. 자, 11페이지 4점짜리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박목월. 지금 우리 박목월의 시가 많이 나왔다. 그죠? 자, 박목월의 시 나그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연한 나그네의 모습. 자, 2번 보세요. 박제3의 흥부 부부상 나왔어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우리 선배님 공부한 거 봐봐. 시험 친 거 봐봐. 굉장히 단호하게 X 요게 좀 어려웠나 보다. 그죠? 자, 4번도 X 굉장히 쉽게 자, 망설임 없이 5번을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2번은요. 우리 2번 시를 살짝 보면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생각해봐라. 자, 여기서 웃음살은 욕심을 내고 돈에 욕심 많고 아니면 부귀 영화에 관심이 많고 이런 웃음이 아니에요. 소박한 삶에 만족함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화자는? 금이 뭐가 문제냐? 황금 벼이삭이 뭐가 문제냐? 서리법이에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웃음의 물살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흥부 부부상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 중에서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 혹은 가족의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거였어요. 17번의 3번은요. 하늘은 나에게 죄송합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구름과 이 바람은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방랑을 한다. 떠돌이의 삶입니다. 청룡 흥룡 흩어져서 비계의 나루터에 잡초나 일깨우는 잔 바람이 되라고 하더라.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못개 나루터에 자 박물장수인 화자가 서울 사흘 못개 나루터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아흘에 9일, 나흘 4일, 그래서 9일, 19일, 29일, 4일, 14일, 24일마다 오는 5일 장터를 찾아서 박가분 화장품 장사인가 봐. 박가분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라 하더라. 이렇게 떠돌이 삶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야. 서럽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자, 3번 글쓴이 사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수능에도 기출되었던 김광균의 와사 등이에요. 좀 희미한 등불입니다. 자, 우리 연하민들 보고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이 김광균 나오면 항상 우리 칠판 왼쪽 끝에 가서 뭐해요? 1930년대 시의 유형. 자, 대답해봐. 순모생 기억나시죠? 순수 모더니즘 생명시 중에서 모더니즘에 속하는 김광균, 김기림, 정지용, 이상, 장만영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와사등은 아주 많이 봤던 작품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더라. 벌써 고독해요. 내가 홀로 어디 가라는 슬픈 신호냐. 자, 우리 선생님이 모더니즘에 자주 나오는 주제의식이 뭐라고 그랬어? 도시화, 문명, 근대화를 비판하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4번은 딱 그런 주제입니다. 자, 하지만 주제는 5번이에요.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서 도종환 작가는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었는데 너무 슬퍼서 딱 그 심정을 반영한 시입니다. 옥수수판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봤다. 은하수. 자, 이 은하수라는 것은 견우와 직녀를 떨어 놓았던 것처럼 이별이나 아니면 또 뭐 의미한다? 단절을 의미하는 소재입니다. 구름 건너 한 번 만나게 해주는 이 밤이다. 제삿날 만나잖아요. 자, 동쪽 서쪽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다. 자, 이승과 저승의 거리인 것을 알게 한다. 당신 나중에 흙이 되고 내가 나중에 바람이 되어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헤어졌지만 우리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요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7번 A에 드러난 글쓰기의 사고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 5개의 시를 다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다. 자, 그리고 시지고등학교에서 요즘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서술형 6번입니다. 자, 서술형 6번과 7번 문제 이런 유형들을 좋아하는데 배점도 보세요. 5점, 6점 두 개 합쳐서 벌써 11점 배점이 됐다 맞죠? 자, 서술형 6번 문제 한번 보면요. 조건 볼게요. 1번 다해서 글쓴이가 제문의 형식을 빌려서 이 작품에 쓴 이유를 표면적인 주제랑 관련을 하라고 얘기했어. 표면적으로 제사 지내는 글을 빌려서 썼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제문이기 때문에 뭐 위로하고 아니면 애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시지고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일단
본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르적 특징을 묻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술형 7번 문제예요. 그죠? 6점 배점이니까 굉장히 크죠? 보기 조건도 있고 보기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문제 한번 볼까? 보기는 라의 소재를 정리를 했대. 보기에 가나에 드러나는 각각의 속성을 파악을 해서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어떤 느낌이 들죠? 자, 조건도 까다롭고 또 안에 보기도 읽어줘야 되니까 어떤 느낌? 시간이 많이 어떻다? 소요된다. 그죠? 자, 그래서 벌써 서술형 7번까지거든. 여러분들 사실 이게 언뜻 보면 24문제 같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고 되게 높아요. 자, 서술형 7번 문제까지 6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앞에 문제를 좀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다행히 시지고등학교의 서술형은요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많이 긴 건 아니고 본문 내용이 좀 충실하거나 혹은 장르, 형식적인 특징이 많으니까 앞부분에 시간을 줄여서 항상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꼭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안에 있는 작품들은 선생님과 다 내신 기간에 수업 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시지고등학교 시험지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이것 세 가지만 알면은 시지고 시험은 성공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할까? 시지고, 정보, 꿀팁. 자, 3개. 시지고 정보 3개.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과서에 있는 문제. 자, 교과서 지문은 당연히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 맞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교과서 지문에 뭐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형식적 특징. 형식적 특징적인 문제를 꼭 물었다. 많이 물어요, 그죠? 그래서 시지고 교과서, 해냄 교과서예요. 지문의 형식적 특징을 반드시 알아놓길. 자, 두 번째, 외부 지문 대비 너무 열심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외부 지문 놓치잖아요. 외부 지문 대비. 외부 지문 놓치지? 자, 그러면은 사실 이 배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왜 이 외부 지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어땠어? 허무맹랑한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다? 정서 관련되는 것들. 또 주제 관련되는 것들. 자, 우리 바로 보이는 17번 문제만 해도 그랬죠. 우리 17번 문제만 해도 어땠어? 글쓴이의 사고와 유사하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이 사고 그러면 주제의식과 관계되고 정서랑 관계가 되겠죠. 물론 작가가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번 외부 지문에 대비를 하는데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같은 정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 열심히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꿀팁인데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선생님이 넘어갔지만 아까 우리 1쪽에 있었던 문태준의 시 있죠? 국수 있는 평상에 있는 국수집 이런 작품이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이건 수능에 나왔던 거야 라고 했던 김강윤의 와사등 여기 17번에 4번 선택지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선생님 눈에는 이 시지고 시험지는 100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사실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어. 자, 나올 만한 문제가 어떤 거?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다 나왔다. 지문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것이 어디서 나왔게? 맞습니다. 바로 기출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문학도 그렇지만 사실 독서 지문, 보충 프린트물도 시지고등학교는 수능 프린트물도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자, 이 기출은 모의고사 및 수능 기출을 말합니다. 자, 우리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기출에 나와 있는 문학이나 우리 2학기 때 들어가게 될 독서들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자, 기출한 건 좋은 문제지 어디 있겠어, 그죠? 시지고 정보 3개, 우리 1번, 2번, 3번 요 3가지를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마음에 딱 새겨두시고 선생님과 예시기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성구 경산지역 우리 대구 경북의 국어교육을 이끄는 연암국어학원의 원장 김산영이었습니다. 다 같이 열공!